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인생책 꿀팁 창고의 슈가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면 투자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수면과 관련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책인데, 어제 읽어봤는데 굉장히 유익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저자는 다나카 카나타라는 사람인데 도쿄 TMS 클리닉 원장이고 정신과 교수이자 조리사라고 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요 목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리뷰한 거 보고 나니까 상당히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참 동영상 만드는 게 그 자막 입히고 노래 깔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 저도 이제 조만간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었고, 그 책은 이제 총 이게 6장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자, 1장은 요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사실 수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문제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업무 능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좀 뭐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 만성 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 대부분이 사실은 수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2장에서 이제 저자가 주로 얘기하는 게 꿀잠이 꿀잼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까 문제 대부분의 해결책은 결국 잘 자는 것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대부분이 문제의 원인 대부분이 수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결국 수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해결책에 대한 상세한 방법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 방법, 두 번째로는 음식, 세 번째로는 수면에 좋은 운동, 네 번째로는 두뇌 활동, 요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마무리되는 형식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요거 4가지가 있잖아요. 수면법, 음식, 운동, 두뇌 활동. 여기 책에 보면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씩만,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 가지씩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책은 전반적으로 책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진도 그림도 곳곳에 이렇게 좀 나와 있어가지고 읽기가 수월합니다. 네. 그 일본인 작가들 특징이 굉장히 좀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책이 보통은. 그래서 읽기가 좀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여담이지만은 그 독일인 작가들이 쓴 책은 보면은 뭔가 좀, 제가 독일인 작가가 쓴 책 보고 되게 책 잘 썼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추천사가 아무리 하려 해도 읽고 나면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접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문화의 차이인지. 어쨌든 책은 이런 식으로 글씨도 좀 큼직큼직하고 그림도 많아가지고 읽기 편했어요. 중간중간 이제 수면에 대한 각종 팁들이 마구마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책을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수면법이에요. 수면법. 그러니까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한 수면법에는 어떤 게 있냐. 근데 이 책에도 보통 우리가 수면법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저녁에 하는 수면법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일찍 잠에 들거나,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뭐 방 조명을 어둡게 놓는다거나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거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고, 오히려 저녁과는 거리가 먼 아침에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해야 될 일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햇볕쬐기입니다. 햇볕쬐기. 자, 읽어볼게요.
8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대에 5분 이상 햇볕을 받으면 수면 리듬은 안정을 찾게 된다. 흔히 수면하면 저녁에 잘 자는 방법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질 높은 수면을 하기 위한 준비는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도 아마 좋은 수면을 위해 낮이나 밤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얼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침의 수면 준비입니다.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햇볕을 쬐은 직후 감소한 뒤에 12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나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수면에 되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래요. 근데 이거는 햇볕을 쬐면 줄어든대. 그리고 줄어들었다가 햇볕을 쬐는 후에는 직후에는 줄어들었다가 그 쬐고 나서 12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수면에 되게 중요한데 햇볕을 쬐면 줄어든다. 그리고 특정 시간 이후에 늘어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전 7시에 일어나 5분간 햇빛을 받다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시 멜라토닌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잠들기 12시간에서 14시간 전에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오전에 이런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뒤늦게 저녁에 자보겠다고 말똥말똥한 눈을 억지로 감아봐야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신체 리듬이 정돈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상 후 5분 햇볕 쬐기입니다. 예. 저도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5분간 햇볕을 쬐고 왔습니다. 이 책을 보고. 예. 요거를 꾸준히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오전 7시에 일어나서 꾸준히 같은 시간에 햇볕을 5분간 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로부터 12시간에서 14시간 이후에는 훨씬 편하게 잠에 들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혹시 이게 수면 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다면 요 아침에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제가 캡처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면은 매일 쌓이는 것이므로 수면에 투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수면의 질은 큰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수면이 이 당일치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계속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면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수면을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이 인생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음식이에요, 음식. 두 번째 음식은 여기 근데 음식이라고 하면 왠지 이제 음식 종류를 써놔야지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음식 종류도 책에는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규칙적 시간. 제가 읽어볼게요. 책에 11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초 시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는 바로 아침밥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이 질 높은 수면을 하고 싶다면 식사 또한 저녁이 아닌 아침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이 파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 어떤 게 체내 시계의 조정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한 시간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만이 체내 시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은 뭐 늦게 먹거나 천천히 빨리 먹거나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체내 시계의 변화에는 영향을 못 줬대요. 근데 어떤 것만 영향을 줬다? 아침 식사만이 영향을 줬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아침 7시에 매일 아침밥을 먹는다면 당신의 몸은 밥이 들어오는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침 7시에 일어났더라도 습관적으로 아침밥을 건너뛰고 12시가 돼서야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면 당신의 몸은 12시를 아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신체의 수면 시간도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수면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던 이 아침밥이야말로 사실 수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침밥은 체내 시계 조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규칙적 시간 예를 들어 7시라고 칩시다.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
7시가 아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특정 시간 이후에는 아 이제 저녁이겠구나 이렇게 생체 메커니즘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아침 7시가 아니라 일어나는 건 7시에 일어났는데 아침밥을 12시에 먹어. 그러면은 그 생체 시계가 생각하는 저녁 또한 엄청나게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를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요 두 개를 보고 결국 당신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부터 그 잘 자기 위한 준비를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햇볕 쬐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 식사하고, 알겠죠? 아, 규칙적 시간에 식사하고.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아침밥을 굳이 거하게 차려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서 아침밥의 칼로리 양을 심지어 6분의 1로 줄였는데도 체내 시계 조정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충 조금만 먹어도 사실 우리의 몸은 충분히 그 끼니를 아침으로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6분의 1로,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 아침 먹던 거를 이거 6분의 1공기로 줄여서 먹었는데도 그래도 신체는 그걸 아침으로 인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하게, 여기 뭐 뒤에 있는데 다 읽어볼게요. 그러니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됐든 좋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조금이라도 좋으니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꼭 챙겨 먹읍시다. 이왕이면 따뜻한 것으로. 자, 책 1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무엇으로든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무엇으로든. 그러니까 아침 식사의 질은 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양은요? 관련이 없어. 뭐가 중요해요? 규칙적 시간에 먹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요 두 개 아시겠죠? 요 두 개만 잘 세팅해놔도 제가 볼 때는 수면의 질이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자, 이분이 책 전반에 걸쳐서 강조했던 음식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 수면 투자의 지원군 된장국. 이분이 개인적으로 뭐 된장국 성애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몇 페이지를 여기 된장국 만드는 법을 요리책도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남겨주셨어. 이거 봐요. 다 된장국이야 이게.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장국 종류도 다양해. 고구마 된장국, 뭐 파근파근 된장국, 나토 김치국. 여기도 근데 김치국이지만 된장이 들어갑니다. 마늘고기 된장국, 마늘 돼지고기 된장국. 난리 났어요. 아무튼 된장국이 이분이 가장 강추하는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이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자, 수면에 좋은 운동 뭐가 수면에 좋을까? 자, 16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걸으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아까 멜라토닌이 수면을 관장하는 제가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걸으면 그게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대. 자, 읽어볼게요. 저자가 선호하는 운동 강도 지표 매츠, 뭐 깊게 알 필요는 없는 단위예요. 매츠를 기준으로 한 계산법에 따르면 생활 습관병 및 생활 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권장 운동량은 하루 기준 빠른 걸음 6,000보 이상입니다. 자, 빠른 걸음 6,000보 이상 걸으면 수면도 도움이 되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대. 보통 빠른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3,000보가 확보되므로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총 30분을 투자하면 저자가 권장하는 최소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잘 자고 싶어? 그럼 아침에 빠른 걸음으로 15분 걷고 저녁에 빠른 걸음으로 15분 걸어. 끝이에요. 정 시간이 없다면 1분, 3분, 5분씩 토막토막 하더라도 빨리 걷기를 통해 제대로 된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운동법 앞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핑계일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라. 뭐 이 말이죠. 이 뭐야 이거? 아, 참나. 자, 단 이것도 잠들기 2-3시간 전에 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2-3시간 전에 이미 끝마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운동을.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수면에 좋은 뇌 사용법. 청소라고 나와있는데 청소? 뇌 청소를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는 집 청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책 19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소는 마음을 정돈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치유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까 청소가 단순히 그냥 물건 치우고 이걸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마음을 정돈하고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치유 방법 중 하나래요. 자, 읽어볼게요. 책에 여러 팁이 있으나 당신과 공유하고 싶었던 뇌 사용법은 바로 집 청소입니다. 부지런한 당신이 자꾸 청소를 미루는 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혹은 당장의 내 이익과는 무관해서. 예를 들어 내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 뭐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업무 능력이 증진되는 것도 아니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당장에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청소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요 다음부터 좀 내용부터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청소가 생각보다 다양한 효과를 내는 작업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청소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전두엽이 관장하는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전두엽은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 문제 해결 등 논리적 판단에 깊게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 자체로 고도의 기관인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물건들이 정리되니 산만했던 두뇌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방이 깨끗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내 머릿속도 상쾌해져 궁극적으로 질 높은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효과들을 생각하며 일어나 방을 청소해 봅시다. 이전처럼 청소가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글이 끝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면 그냥 방 정리 요 정도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방을 정리해주는 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에. 아까 말했던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물건이 원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방이나 책상은 깨끗하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뇌가 방이 깨끗하면 그만큼 두뇌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어지러워도 내가 누워있으면 그거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뇌가 이 주변에 지저분한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들기 때문에 뇌가 쉴 시간이 없어요. 방이 지저분하면. 그런 개념에서 이걸 치워놓으면 뇌도 쉴 수 있고 집중력이 향상돼요. 이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네, 산만했던 두뇌가 안정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를 정리정돈, 그러니까 이 어떤 삐뚤어진 물건들을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놓는 행위 자체에 전두엽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은 고도의 인지기관이다. 이 뇌의 이렇게 기관들의 요 기능을 생각해보면 여기 상위에 있는 인지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는 게 청소를 할 때 근데 꼭 이 기관이 쓰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기능도 활성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궁극적으로 이런 활동이 궁극적으로 질 높은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잠을 잘 자는 데까지 이게 도움을 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지저분한 방에서 잠들 때랑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잠들 때랑 당연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요 청소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책 수면 투자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수면이다. 잠만 제대로 자도 집중력과 결단력, 뇌 기능이 좋아진다. 기가 막힙니다. 이 책 상당히 추천합니다. 일본 아마존 수면 분야 1위 베스트셀러래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 하버드 최고의 수면법. 우리는 이제 하버드 하면은 막 눈 돌아가죠.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리뷰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